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이 어떻게 여전히 손잡고 웃으며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70대가 되어서도 아직 사랑이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하고 놀라는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런 비밀을 풀어보려고 해요. 결혼 40년을 넘긴 허영수 씨가 어떻게 사랑을 지키고 심지어 이명웅 콘서트에서 다시 가슴 뛰는 순간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 부부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이에요. 사실 행복한 부부들이 매일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보면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한데 그걸 실천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허영수 씨의 여정을 통해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귀 쫑긋 세워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 오래되면 사랑이 식는다고들 하죠. 허영수 씨도 그랬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아내를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40년을 함께 보냈는데 처음엔 아내 웃는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었대요. 그런데 어느새 아침 인사도 사라지고 식탁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퇴직 후엔 더 심해져서 TV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만 보냈죠. 아내가 당신은 관심도 없지라고 투덜거리면 허영수 씨는 내가 뭘 하면서 툭툭 대꾸하기 일쑤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30년, 40년이 지나도 손잡고 웃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이 수천 쌍을 연구해 보니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 있더래요. 허영수 씨도 그 비밀을 찾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명웅 콘서트로 사랑을 다시 꽃피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허영수 씨가 작은 표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게 됐어요. 산에서 사랑해를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말이 큰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 행복한 부부들은 하루에 5번 이상 고마워, 오늘 예쁜 애 같은 긍정적인 말을 나눈대요. 허영수 씨도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오늘 머리 예쁜 애라고 툭 던졌어요. 사실 40년 동안 이런 칭찬을 거의 안 했던 터라 좀 어색했는데 아내 반응이 놀라웠대요. 아내가 순간 멈칫하더니 뭐라고 라며 되묻다가 40년 만에 처음 들은 칭찬이라 기분 좋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허영수 씨는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었대요. 그 뒤로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묻거나 저녁에 오늘 반찬 맛있었어. 고마워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내도 당신 오늘 수고했네라며 화답했고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하루가 예전처럼 생기를 띠기 시작했대요. 스마트폰만 보던 식탁이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허영수 씨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바늘과 실이 같이 있어야 천을 꿰듯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초엔 아내와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차리며 웃곤 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 바빠지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다 보니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새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습관이 돼서 멀어졌죠. 그래서 허영수 씨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매주 토요일 아침 아내와 시장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채소 사고 고기 고르는 평범한 일이었는데 같이 장바구니 들고 이거 먹을까 하며 의견 나누다 보니 소중한 추억이 되더래요. 그러다 TV 대신 동네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손잡고 천천히 걷다가 옛날 생각난다며 대화하다 보니 마음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익숙해질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수영하다가 힘을 빼면 가라앉듯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허영수 씨는 결혼 초엔 아내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깜짝 이벤트를 했었죠. 예를 들어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몰래 준비하거나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와서 우리 같이 먹자 하며 웃었대요. 그땐 아내가 당신 진짜 센스 있다라며 감동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잘 알잖아라는 생각에 점차 소홀해졌어요. 기념일 챙기는 것도 귀찮아지고 뭐 특별할 게 있겠어 하며 대충 넘기곤 했죠. 퇴직 후엔 더 심해졌어요. 일상이 반복되니까 아침엔 멍하니 신문 보고 저녁엔 TV 앞에 앉아만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거리도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허영수 씨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저녁을 우리 시간으로 정했어요. TV를 끄고 스마트폰도 치우고 아내와 마주 앉아서 오늘 어땠어? 하며 대화를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 아내가 나 그림 배워볼까? 하면서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고 허영수 씨도 그럼 나도 뭘 해볼까 하다가 목공에 도전했어요. 아내는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며 웃었고 허영수 씨는 나무를 깎아 작은 의자를 만들며 뿌듯해했죠. 각자 활력을 찾으니까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됐고 그게 관계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감정 조절도 큰 역할을 했어요. 타이어 공기가 빠지면 차가 못 가듯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허영수 씨는 예전엔 아내와 다투면 당신은 항상 그래라며 비난했었죠. 퇴직 후엔 더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그걸 늦게 오면 서운해라고 솔직히 말하는 걸로 바꿨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녁 늦게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자 왜 이렇게 늦어? 대신 걱정돼서 좀 서운했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미안해라며 손을 잡더래요. 싸워도 잠들기 전에 우리 화해하자 하며 존중을 지켰고 화날 땐 심호흡하면서 내가 너무했나 생각해보곤 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니까 40년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걸 막아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김치가 숙성되면서 맛이 깊어지듯 부부관계도 그래요. 허영수 씨는 70대가 되면서 아내와 함께한 지난날을 돌아봤어요. 아내가 암 진단받았을 때 병원 다니며 서로 의지하고 자녀 양육하며 밤늦게까지 숙제 봐주던 때를 이겨냈죠. 그 과정에서 허영수 씨는 지금 아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꼈대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약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고맙다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은 아내, 아이 태어난 날 병실에서 웃던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가 참 많이 함께했구나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러면서 열정적인 사랑보다 헌신적인 사랑이 더 소중해졌어요. 아내를 평생 고객처럼 대하는 마음도 새겼어요. 허영수 씨는 70대인데 생각해보니 직장에선 늘 친절했대요. 공장에서 동료나 손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웃었죠. 근데 집에 오면 퇴직 후라 피곤하다고 아내에게 뭐 좀 빨리 안 돼? 하며 짜증을 냈었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손님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아내한테 이러지? 싶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VIP처럼 여기기로 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신네, 고마워라고 해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저녁에 먹자고 제안했죠. 아내 취향대로 TV 채널도 맞춰주니까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 하며 웃더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 40년 만에 새로움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각자 성장하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레가 잘 가려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아내가 그림으로 자신을 채우고 허영수 씨는 목공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응원했고 그게 부부의 조화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명웅 콘서트 가보세요라며 티켓을 예매해줬어요. 허영수 씨는 70대라 이 나이에 무슨 콘서트냐, 무릎도 시큰한데 하며 손사래를 쳤죠.
근데 아내가 옛날에 당신이랑 동네 극장에 영화 보러 갔던 때 생각난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 말에 허영수 씨 마음이 살짝 흔들렸대요. 콘서트 전날 아내가 단정하게 입고 가자 하며 빛바랜 셔츠를 꺼내줬고 허영수 씨는 오랜만에 구두를 꺼내 닦으며 설렜어요. 공장 다닐 때처럼 준비해야지 하며 웃었죠. 콘서트홀에 들어서자 조명이 꺼지고 이명웅이 폴레러스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은 나를 비춰주는 빛이라는 가사가 울리니까 허영수 씨 가슴이 따뜻해졌대요. 그러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흘러나왔는데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퍼지면서 홀이 고요해졌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훔쳤어요. 허영수 씨가 왜 그래? 하고 속삭이니까 아내가 당신이 날 챙겨줬던 때가 떠올랐어라며 조용히 대답했대요. 아내는 젊었을 때 허영수 씨가 공장 일로 힘들어도 월급날이면 꼭 고기를 사와서 우리 같이 먹자 했던 기억, 아내가 아플 때 새벽에 약국 뛰어가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고 했어요. 그땐 당연하게 여겼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 그 헌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아서 눈물이 나왔다더래요. 허영수 씨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나도 그때 미안했다. 힘들게 했지 하며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오는 길, 차 안은 평소와 달랐어요. 늘 조용하던 공간에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너무 조용히만 살았나 싶네. 이명웅이 인생은 한 번이라고 하던 말이 계속 맴돌아. 허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게. 우리도 더 즐겁게 살아야지. 아직 늦지 않았잖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대요. 허영수 씨는 아내 품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어서 잠이 안 올 정도였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늘 보던 뉴스 대신 희망의 등불을 틀었어요. 노래가 거실을 채우자 아내가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때? 라고 했고 허영수 씨는 그래. 이명웅이 우리를 깨웠네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뒤로 매주 토요일 저녁 동네 공원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려 오늘 좀 힘드네 했지만 아내와 손잡고 옛날 공원 데이트 생각난다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더래요. 집에선 이명웅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허영수 씨가 폴레러스를 부르다 삑사리가 나자 아내가 그래도 당신 노래가 더 정감 있어라며 깔깔 웃었어요. 두 번째 콘서트에 갔을 때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으며 손을 꼭 잡았죠. 허영수 씨는 무릎이 시려도 이 노래 들으니 힘이 나네. 앞으로도 함께할 날이 많다고 다짐했대요. 허영수 씨의 40년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행복한 부부는 타고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70대가 된 지금 그는 7가지 법칙을 실천하며 아내와의 시간을 되살렸고 이명웅 콘서트로 잊고 있던 설렘을 되찾았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보고 같이 산책 계획 세워보세요. 돈이 없어도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70대에도 사랑은 새로울 수 있잖아요. 허영수 씨처럼 아내 손잡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70대를 반짝이게 할지도 몰라요. 혹시 이명웅 노래 중에 여러분 부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곡 있으신가요? 저는 사랑은 늘 도망가에 푹 빠졌는데 여러분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70대 여러분, 오늘 밤 꼭 배우자 손잡고 고맙다 해보세요. 그 기억이 평생 남을 겁니다. 이명웅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